감성적 측면이 드러난 게 있어요? 화분에 물 주기를 자처하던 거 그냥 혼자 운동도 하고 노래도 듣고 되게 건실하다. 되게 많이 활용했던 사이트입니다. 완전 꿀팁인데요. 아무리 슬럼프가 오고 힘들었다 해도 완전 오랜만에 이제 면접 복귀를 해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입시 준비하면서 면접했던 그때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새로웠던,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전반적인 입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 건데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23학번으로 올해 입학한 저 20살 인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에 다니고 있는데 합격하고 나서의 솔직한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이제 합격할 당시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모여서 그 순간을 한번 같이 봤는데요. 그때 정말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볼 때 정말 3초 정도는 세상이 멈춘 듯한 네, 그런 기분을 느껴졌고 정말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상향 대학교나 전공을 이렇게 희망을 했을 때 학교에서 말리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물론 저도 처음에 한의과대학을 4장 그리고 공과대학을 2장 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이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안정적으로 쓰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입정한 한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충분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에 한의과대학을 4장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있네요. 그럼 혹시 그 2장의 공과대학은 왜 지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공과대학 중에서도 과를 그럼 좀 골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를 좀 골랐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과대학 2장을 쓴 게 한의과대학으로 6장을 채우기에는 저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다 떨어진다면 생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수라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과대학 2장을 쓰게 되었고요. 과 같은 경우에는 미자공 그리고 바이오공학과를 선택했는데 먼저 바이오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생명 분야를 가고 싶어서 하나를 썼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차에 관심이 많아서 네,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했다면 어떤 학과를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도 서울대학교를 한 장 쓰라고 회유를 한 그게 좀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고려했던 게 바이오 일공학부라고 제가 좋아하는 생명 분야랑 그리고 의료 분야를 합친 그런 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안 썼는데 그래서 지금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만이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강점으로 꼽으라면은 그냥 성실함과 그리고 될 때까지 그냥 때려 부수는 그런 근면 성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근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고등학교 때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화학 과목이랑 정말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화학에서 계산을 할 때 그냥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단계마다 정말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투자를 해서 될 때까지 물고 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실한 면이 생활기록부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도 저희 좋은 모습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러면 지금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뭐 재학 중인 대학교 아니면 한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좀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내신적 측면이랑 그리고 비교과적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내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네, 높은 내신을 얻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전공적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련 활동을 이제 진로 활동과 엮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학교 행사와 같은 보고서 탐구나 뭐 탐구 대회 같은 게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한의학 관련한 주제들이 사실 고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들이 할 만한 한의학과 관련된 탐구 주제라던가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좀 적을 만한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생기부를 채우면서 한의학 관련 활동과 교과 내용을 엮는 것이 정말 어렵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막 수학 같은 과목은 이게 어떻게 엮어야 될지 감도 안 와서 어려웠던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채워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은 이제 본초 도감과 같은 미니 본초 도감을 만들어서 한약재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탐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특히 과학 쪽 분야는 한의학과 지금 최근 많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보는 것과 같은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보통 이제 막막해 하잖아요. 그럼 진짜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런 거를? 저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알아낸 사이트가 하나 좀 꿀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한의신문이라는 사이트인데 최근 한의학 관련 동향을 살필 수 있고 최근에 한의학 박사님들께서 하신 연구들도 쏙쏙 올라오고 있어서 되게 많이 활용했던 사이트입니다. 한의신문? 네. 완전 꿀팁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만든 비교과 중에 이게 합격의 핵심이 됐다 하는 비교과는 뭔 것 같아요? 생명과학 원 시간에 진행했던 자율신경계와 침치료 간의 탐구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이었어요? 자율신경계가 생명과학 원 시간에 배우면서 뭐 기량작용도 있고 이런 조절을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거 침치료로 혹시 뭐 좀 건드리고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실험이 실제로 있는 것도 보아서 조사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논문 관련해서 찾는 것도 팁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논문은 솔직히 다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좀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본 거예요? 뭐 구글링을 했다던가. 네,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통해서 찾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비교과도 열심히 챙겼는데 학창 시절에 좀 입시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제 막 시험 치다가 시험지 뒷면을 못 보고 그냥 날려버린 일도 있었고 관련된 사고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일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는 푸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남은 시간이 계속 카운트되고 이러다 보니 불안감에 쫓겨서 좀 공부에 소홀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한동안은 좀 공부에 완전 손을 떼보기도 하고 그래서 쉬는 기간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앉아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또 양을 늘려나가서 평균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때 쉴 때는 뭘 하면서 쉬었어요? 저는 노래 듣는 거랑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혼자 운동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러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되게 건실하다. 다른 청년. 그러면 그렇게 고3 때 슬럼프가 잠깐 있었잖아요. 고3 때 슬럼프를 많이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그 학생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고3 때 슬럼프가 오는 거는 고1, 2 때 많은 그리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슬럼프가 오고 힘들었다 해도 완전히 공부를 놓지 않는 것은 추천드려요. 뭐 영어 듣기라도 한다던가.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 걸로. 그럼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혹시 자기소개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혜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당시에는 저도 이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쓰고 이제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저도 수혜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생기부는 아무래도 한정적인 글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소개서에서 저희 전공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썼어요, 소재를? 아까 그 비교과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생명과학 시간에 진행했던 탐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썼던. 자율신경계. 네. 안타깝게도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안 써요. 네. 입시에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대 가려면 자소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교과를 준비하고 그래야 될지 팁 한번 줄까요? 아무래도 이게 자기소개서가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학생부라는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진로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까지 학생부에 모두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인성적 측면을 학생부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관련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굳이 정해진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급 내에서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 생활기록부에 인성적 측면이 드러난 게 있어요? 뭐 화분에 물 주기를 자처하던가 네, 이런 소소하지만 아, 화분에 물 준 거. 너무 진짜 성실하다.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 개강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혹시 그럼 전공에 대해서 좀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아직 예과 1학년이고 아직 배운 게 한자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의사분도 만나보고 선배들이 얘기도 들어본 결과 한의학은 여전히 좀 새롭고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막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대학교 가면 이거 꼭 해봐야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혹시 그 로망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좀 소소하긴 한데 경희대학교 벚꽃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벚꽃 구경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맞죠, 벚꽃 맞죠. 이번에 피지 않았어요? 이번에 좀 구경을 하려 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아. 제대로 만개된 모습을 못 봐서 아쉬운 일이 남았어요. 아쉽다. 그러면은 이렇게 벚꽃 피고 막 이러면 캠퍼스가 엄청 예쁘잖아요. 비가 와서 막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어떤 건물이 가장 예쁘다고 느꼈어요? 저는 저희 한의과대학 건물이랑 그리고 평화의 전당이라는 공연장 건물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럼 뭐 동아리 같은 거는 해요? 네, 저는 과 동아리 지금 한 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부에 들어가 아, 키가 큰가?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그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가 힘들겠지만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그게 맞아?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셔가지고 답변 잘못했나 계속 거의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 영향력이. B 고른 애한테 너 왜 B 골랐냐 물어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답변이 들어왔어요.